정월대보름. 신명나는 농악에 맞춰 한 해의 안녕을 빌며 마을의 전통신앙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전통적인 거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지요. 좋지요. 우리 마을 일에 잘 되라고 하고 또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좋지.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청산면 사람들의 지신밟기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개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아침. 특별한 차림을 한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많이 모여 계시네요. 네, 저희가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아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랑 같이 다니시면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청산 풍물단원들이 아침부터 신명나는 길놀이로 마을을 깨우고 있습니다. 진기한 구경을 놓칠세라 한바구음 장착하고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 사람들. 이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대보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정월 대보름 지시받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신밟기는 음력 정초에 지신을 진입함으로써 악기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풍장 및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민속놀이인데요. 이 지역 사람들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청산면 정월대보름 지신받기는 우리 대대로 몇백 년 전부터 이어 내려오는 세시 풍속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사설이 다 곳곳마다 있으면서 구술하는 것이 저희 청산면 정월대보름 지신받기의 특징입니다. 길놀이로 흥을 돋운 다음엔 마을 수호신인 성황당 나무 아래서 동제를 올립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황님 전에 비옵니다. 고사상 앞에서 경건하게 제를 올리는 제주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제주는 각 마을에서 어르신들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부정하지 않고 그래도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는 이런 분을 택해서 동제 재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를 올리고 나면 재관들과 풍물단들이 풍장을 울리면서 성황당 나무 주위를 돌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성황당 나무인데 한 여기 400년 된 건데 꺾고서는 또 200년이 됐다고 해요. 저도 소원 여기 할 때는 만날 필요 없지 와서. 정월 대보름 전에는 여기는 막 애기 못 낳은 사람들 왔어요. 애기 그것도 빌고 소원 성취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때만 해도 뭐 옷걸이 뭐 잔말 갖다 걸어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 지나다니면 여기 꼭 뭐를 갖다 놓고 이래 돌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인사를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마을 수호신께 제를 올리는 것은 부정을 막아주는 의미가 큰데요. 청산면에선 이 동제를 한 해도 걸은 적이 없답니다. 동제를 올린 풍물단은 흥겨운 길놀이를 펼치며 또 다른 마을을 향해 길을 나서는데요. 청산면 주민들이 함께 지켜가는 풍습이라 그 소중함이 더합니다. 옛날에는 상을 이래 받쳐가지고 쌀로 이래 한 바퀴씩 놓는 사람도 있고 쌀 없는 사람은 옛날에 쌀이 귀했잖아. 그러면 이제 돈으로 이래 놓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 좋지요. 우리 마을 일에 잘 되라고 하고 또 나라 잘 되라고 하는 게 좋지. 주인어른 한번 불러보세요. 문 여서 소문장군 문 여서. 상세의 사설로 지신밟기 할 집 주인을 부릅니다. 대대손손이 내려오는 소리고요. 지신받기를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오래된 그 고증을 받아서 계속 전성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때 뭐 모르고 따라다니면 깽매기 치는구나 라고 따라다녔죠.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어린 시절이라 잘 몰랐던 거고 지금 와서 하는 거 아까 좋아요. 지금 옛날에 이 하던 거를 전부 다 잊혀져 가는 걸 다시 회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신밟기를 하는 집에서는 고사상을 미리 준비하는데요. 그 옛날 고사 지낸 음식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던 풍습을 오늘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나 이런 건 없고요.
재밌어요. 많은 우리 주민 여러분이 이렇게 십시일반 돌봐가지고 도움해서 이렇게 해서 여럿이 이제 시래기장도 끓이고 이래 막 고기 수육하고 이런데 풍습으로. 우물 고사를 지내기 위해 동네 우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고사 지내기 전 우물물을 퍼서 잡스런 오물을 제거하고 명태와 미역을 올립니다. 명태와 미역 그리고 또 나가서는 마른 북어포 같은 걸 올리는 것은 이 우물, 물하고 관련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은 용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왕신한테 동태와 명태 아니면 북어포, 미역 등을 받침으로 해가지고 이 물이 끊임없이 샘솟아나고 물맛이 좋도록 기원하고 그것을 염원하는 용왕신한테 쉽게 얘기하면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물구슬 한 후 마을에서도 부잣집으로 통하는 참판댁 마당에서 지신밟기를 이어가는데요. 폭물단들이 풍장을 울리고 나면 미리 차려놓은 고사상 앞에서 제를 지냅니다. 이 집안의 대들보 아니면 안방에서 안방이나 이런 데 이제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성주라고 합니다. 성주굿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부엌에서 조안굿, 그 다음에 장독에서 터줏굿, 그리고 혹여나 이제 그 위에 곡간이나 화장실도 가서 이제 풍물을 치면서 잡귀잡시를 몰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지정이 됐습니다. 육아와 집안을 돌봐준다는 조왕신을 위해 부엌에서 조왕굿을 한 후 장독대에선 터주굿으로 올해도 청산 민속 보존회는 마을 신앙을 지켜갑니다. 대보름이면은 이 청산에서 많은 그 전통 문화를 이어가지고 지신받기를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여러 가지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전 주민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많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지신받기를 보존하고 이어남으로써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화합과 주민의 화합과 여러 가지가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교 앞으로 속속 모여드는 마을 사람들. 이곳에선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청산면만의 특별한 민속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라는군요. 줄다리기는 윗마을, 아랫마을 편을 나눠서 이기는 마을은 풍년이 들고 아주 그해 아주 풍년농사를 이룬다고 해서 나눠서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줄다리기 하는 것은 그 마을 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시작되는 윗마을 대 아랫마을 줄다리기. 밀고 밀리고 한 해 풍년이 달려있는 만큼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줄다리기 하고 노니까 어떠세요? 뭐 아랫마을 여기가 참 좋죠. 뭐 풍년을 위해서 그죠? 1년이 행복하죠. 1년 풍년을 기원하는 그 행사니만큼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니까 한 해가 뿌듯하게 지나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청산면의 정월대보름 지신받기 행사는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로 마무리되는데요. 올 한 해 태평성대를 훨훨 타오르는 달집을 향해 기원해 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 국민이 건강하고요. 우리 가족들 건강과 이제 아기들 무사히 잘 자라길 기원하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화이팅! 전통은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죠.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지신받기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한마음 한뜻으로 청산면 사람들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온에서 한 5-6시간 식혀서 무치면은 이렇게 탱글탱글한 우무묵이 됩니다. 이제 이게 겨울철에 건조가 된 게 한천입니다. 이색 풍경을 보글보글 끓여 재밌게 만들어보고 익숙한 요리도 색다르게 즐겨봅니다.
체리맛. 달달했다가 고소했다가 어느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친화력 좋은 한천. 맛보러 갑니다. 어른골로 유명한 밀양시 산내면. 겨울논 위에 수북하게 쌓인 이것. 바로 이 맛을 위해 밀양은 꼭 추워야 한다는데요. 이번 겨울 날씨는 대체적으로 조금 따뜻한 편이기도 했는데요. 여기 밀양시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라서 이제 해가 졌을 때 기온이 좀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서 한천을 만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찰한해 하늘천. 차가운 겨울에 하늘이 주는 선물 한천.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1년간 여러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데요. 한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천의 원료는 우뭇가사리입니다. 이 우뭇가사리는 주로 제주도에서 나는데요. 5, 6월 되면 제주도 해녀들이 수심 20m까지 들어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캐게 됩니다. 큰 가마솥에 우뭇가사리를 넣어가지고 한 7시간 내지 8시간 푹 끓이게 됩니다. 그러면 액으로 변합니다. 이 우무액을 한 5시간 내지 6시간 식히게 되면 우무묵이 되는 거죠. 우무묵을 밀양의 자연바람이 얼렸다 녹였다 해주면 한천이 딱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밀양이냐? 주변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낮에는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한천 생산 특성상 얼었다 녹았다 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여기 밀양시는 최적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 한철 12월부터 2월까지만 볼 수 있는 풍경인데요. 안 그래도 추운데 얼음을 왜 뿌리는 걸까요? 예, 이거 한천이 빨리 얼고 급속으로 얼기 위해서 얼음을 치고 있습니다. 우무는 조선시대의 진상 품목이었을 정도로 역사가 깊지만 한천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 대략 1912년쯤, 밀양에서는 1913년부터인데요. 해방 직후에는 최초 수출 품목이기도 했다는 사실. 다 같은 한천이지만 모양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우무묵을 이렇게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뽑아서 겨울철에 말린 것이 이제 실한천이 되고 이제 두껍게 잘라서 말린 것이 이제 각한천이라고 있습니다. 한천,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한천으로는 젤리 만들기나 양갱 만들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만드는 체험은 과일 젤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일들이 들어가는 맛있는 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내 젤리는 내가 만든다. 한천 가루를 끓일 때만 조금 주의하시고요. 이제는 거품기로 저어보도록 할게요. 자, 거품기를 빼서 이렇게 잠시 내려주세요. 자, 과일 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가루를 넣고 풀어서 사용을 해주세요. 확인해 주시고요. 자, 냄비는 대리석 바닥 쪽, 테이블 쪽으로 내려주세요. 벌써 반은 완성. 원하는 과일을 먹기 좋게 잘라주고 끓인 한천을 과일에 부어줍니다. 이 젤리가 아빠가 예전에 집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드니까 되게 재밌어요. 엄청 쉬워서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하고 같이 하니까 애들이 즐거워해서 좋습니다.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집이랑 좀 가깝고 해가지고 여기. 잠깐 사이에 굳어진 과일 젤리. 진한 블루베리 맛에다가 무식고 이게 자기가 직접 더 만든
또 만드니까 또 맛있네요 이게. 네, 한천에는 여러 가지 요리가 있지만 오늘은 실한천을 사용해서 실한천 잡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채뿐 아니라 어떤 요리든 한천만 넣어주면 재밌는 식감의 한천 요리가 완성되는데요. 네, 일반 잡채는 당면을 물에 삶아야 되지만 한천 잡채는 바로 물에서 씻어서 바로 조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리가 정말 간단합니다. 자, 물에 한천을 5분 정도 불려줍니다. 자, 한번 건져 볼게요. 자, 이렇게 밑간이 잘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미리 볶아둔 야채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살살 버무려 주시면 한천 당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자, 한천은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서요. 다이어트나 건강식으로 드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딱 맞는 음식이네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한천이잖아요. 그리고 각 한천은 이렇게 간단하게 잘라서 그냥 면에 넣으시면 돼요. 너무 편리하네요. 네. 이렇게 먹으면 좋단 말씀이시죠? 일반 당면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칼로리가 낮아서 그럽니다. 포만감도 들고 건강해지는 느낌 그러시잖아요. 너무 부드럽고 속이 편안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네요. 기량 한천 재미체험장으로 오세요. 투명한 빛깔에 무엇이든 다 품어주는 맛. 1년 동안 천천히 자연과 사람이 함께 만드는 한천이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화이트 오스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아카데미 트로피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아시아계 감독으로는 역대 2번째. 세계 무대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 영화. 그 영화 속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에서 활약하는 영화 감독들의 제작기를 함께하며 영화의 도시 전주의 가능성을 만나봅니다. 전주 도심에 위치한 건지산. 이달 초 이곳에서 영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메가폰을 잡은 백정민 감독. 액션. 롤. 9회 7회 1. 할게요. 네, 영화 휴가를 촬영하고 계시는 백정민 감독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영화 휴가는 어떤 내용이에요? 광주 민주항독 때 그 퇴학한 군인이 40년이 흘렀는데 그 딸과 다시 광주로 휴가를 가면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어떤 미스테리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화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민주화를 부정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반성의 시간, 그리고 우리 관객들에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롤. 14배 2회 1.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은 퇴역 군인 역은 배우 최무성 씨가 맡았습니다. 최근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는 연기파 배우로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이분은 피해자 아들 역을 맡은 김현균 씨입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내용도 의미가 깊고요. 또 백 감독님하고 또 친분도 있고 뭐 또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제2의 고향 같은 곳이라서 전주가 언제든 들르고 또 언제든 감독님 또 만나고 시간 되면 제 주변 지인들도 항상 데리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백정민 감독의 이번 영화는 광주의 역사를 줄거리로 하지만요.
전주에서 활동하는 스태프와 배우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촬영도 70% 이상 전주에서 진행된다고 하네요. 아니 계속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냥. 영화가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다 보니까. 백 감독은 부안의 위도를 배경으로 한 장편과 다수의 단편을 제작한 촉망받는 감독으로 손꼽히는데요. 전주 영화 종합촬영소 운영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더 지원을 팍팍 해주는 게 있나요? 아, 있죠. 전주는 뭐 전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영화의 도시 전주.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뭐 영화 촬영소도 있고 또 후반 작업할 수 있는 영화 제작소도 있잖아요. 영화 만드는 곳은 이젠 충무로? 전주입니다. 전주. 네. 충무로? 이젠 전주다. 전주입니다. 종일 이어지는 야외 촬영이 힘든 스태프들을 위해 지은 리포터도 이렇게 손을 보태보는데요. 이렇게 계속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지친 것 같네요. 잠깐 있어봤지만 진짜 영화 아무나 찍는 거 아니더라고요. 감독님 못 찍으실걸요? 야, 이거 장난 아니던데? 영화인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영화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자기의 생각을 담으면 그게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 영화인이 됩시다. 예, 화이팅! 또 다른 영화 감독을 찾아 나선 길. 이분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인 거죠? 영화는 전주가 대한민국 최고지. 네 이름은 남지은 배우 지망생. 안녕하십니까. 태어나길 잘했어 오디션 지원자 남지은입니다. 우리 남지은님은 어떤 계기로 저희 영화에 오디션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도 저 속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남지은님의 자유 연기를 먼저 봐도 될까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아주 여기서 오래 일했던 사람인데요. 사모님 안 계시죠? 제 호위무로 오신 아줌마다 맞죠?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하실에 깜빡 놔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남지은이었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부디 연락 꼭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은 씨가 오디션을 보긴 했지만 사실 최진영 감독의 영화는 지난해 말 촬영을 모두 마쳤고요. 지금은 후반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영화는 뭐 어떤 내용이에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좀 없는 상태의 여성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성장 영화라고 합니다. 네. 결국 그럼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나요? 이건 스포인가요? 네네. 최진영 감독의 이번 영화는 전주 영상위원회의 장편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됐는데요. 영화 속 배경은 모두 전주입니다. 영화 이렇게 촬영할 때나 편집할 때나 크게 큰 어려움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예산이 적어서 좀 짧은 기간 동안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그 미안함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화 작업.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평소에 이 영화 구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길 잘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낮잠을 자다가 되게 재미있는 꿈을 꿨는데 깨자마자 그 꿈이 너무나 뚜렷하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 꿈에서도 이건 꿈인데 이건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꿈에서도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다그쳐야 돼요. 최 감독은 대학 시절 전주 영화제 워크숍 참여가 기회가 돼 영화 감독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꿈이 영화 감독이셨어요? 영화를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저를 자극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그 영화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많이 보는 것만큼 좋은 교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들. 예. 그녀의 첫 단편 영화 반차는 결혼기념일에 군산을 여행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이 작품으로 감독은 국내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신고식을 하기도 했죠. 그 공간과 관련된 이제 뭐 역사적인 거와 사회적인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맥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재미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예. 올해 상영을 목표로 하는 태어나길 잘했어의 촬영 장소에서 오늘의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밀어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여주인공인가요? 예, 아니 남주인공입니다. 아, 남주인공인가요, 제가? 아, 밀게요. 네. 우와, 여기야. 야, 높다. 마지막으로 단골 질문 가겠습니다. 나에게 영화란? 숙명이다 라는 생각도 하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뭐를 할까라는 어떤 먹먹함이나 막막함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의 도시 전주에서 한국 영화의 도약을 꿈꾸는 젊은 감독들. 이들의 영화가 보다 넓은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절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시청자 여러분, 리스펙!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시요. 봄을 알리는 절기들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몸을 움츠리게 되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겨울옷 관리. 멋과 건강을 위한 꿀팁 알아봅니다. 반짝 추위가 남아있는 요즘 봄을 앞두고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 바로 이 시기가 겨울옷을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타이밍. 이유는 바로 할인율도 크고 작년에 나온 새로 나온 상품들도 정리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2월부터 봄옷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옷을 정리 및 세일하는 기간입니다. 평소에 눈여겨봤던 고가의 겨울옷을 좋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플리스 재킷, 쇼패딩 등의 트렌디한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본 스타일이나 두껍지 않고 밝은 컬러의 봄에도 입을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쇼핑 방법입니다. 특히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옷은 큰맘 먹고 사야 할 만큼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반값으로 할인을 해준다면 그야말로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요? 평소 사고 싶었던 가벼운 패딩도 입어보고 봄꽃처럼 화사한 코트도 입어봤는데요. 똑주부의 선택 어떤가요? 너무 두껍지 않고 가벼워서 초겨울에도 좋고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초봄에도 잘 어울릴 것 같죠? 올겨울은 날씨가 따뜻해서 이렇게 울 100%의 핸드메이드 코트가 유행이 많이 되었어요. 봄을 앞두고 이런 코트는 지금 60% 세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유행을 안 타고 오랫동안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월 상품이라든지 세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문하셔서 구매를 해두시면 아주 좋은 철호의 찬스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좋다. 잘 어울리셔요. 예쁘세요. 알뜰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번엔 남편이 외출을 서두르는데요. 날씨가 다 됐다. 나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아유, 멋부리지 말고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녀. 아니 잠깐만. 왜? 이거 안 되겠다. 왜? 이거 좀 벗어. 만날같이 이 목도리에 이 패딩 점퍼에 아유 더러워. 좀 빨리 입고 다녀야지. 아, 그래도 나 속옷은 맨날 빨아 입잖아. 아유 이게 세균 덩어리야. 이게 세균이 있다고? 그게 뭘 모르네. 안 그래요 선생님? 세균 덩어리. 겨울철에는 땀을 덜 흘려 상대적으로 깨끗할 것이라는 생각에 추운 날 늘 착용하는 장갑이나 목도리, 두꺼운 외투는 세탁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꺼운 겨울 복장이 자칫 세균 덩어리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감기를 포함한 각종 바이러스 질환들과 전염성이 있는 박테리아 질환들을 옮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 빨면 줄어들기 쉬운 니트나 두꺼운 패딩은 사실 그냥 털어 입기도 하고 자주 빨기 어려운데요. 외출할 때 잠깐 끼는 장갑이나 모자, 목도리 같은 방한용품도 알고 보면 세균이 많다고 하네요. 특히 장갑이 가장 심한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갑을 낀 채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장갑 표면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나 세균이 묻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를 만진 뒤 코를 매만졌다면 장갑에 묻어있는 것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목도리 또한 얼굴이나 입과 코에 늘 닿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독감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질환이 유행할 때면 더욱 청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 장갑이나 목도리의 세탁도 중요합니다. 생물이 열에 약한 만큼 천으로 된 장갑의 경우 뜨거운 물로 빨면 됩니다. 겉면은 물론 속면도 깨끗이 세탁해야 합니다. 손과 접촉하는 장갑 안쪽에서도 세균이 증식하기 때문입니다. 목도리 역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세탁을 해서 사용하고 두꺼운 외투의 경우도 겨울 동안 최소 3번 이상은 세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우 이걸 어떻게? 아우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아이고 왜 뭐가 그 고민이실까? 저 요거 좀 해결해 주세요. 네, 뭐요? 이 패딩 점퍼 말이에요. 네. 아니 그냥 더러워질 때마다 세탁소 가기에는 지갑 사정도 넉넉지 않고 네네. 집에서 빨려고 하니 엄두가 안 나요. 이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세탁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간단하게? 그럼요. 겨울옷 셀프 세탁 꿀팁을 알려줄 김현주 살림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패딩을 오래 입다 보면은 보통 찌든 때가 이 목 부분 아니면 이렇게 손목 네, 그 부분에 때가 많이 끼는데요. 일단 목대 그다음에 여기 찌든 때를 이제 손목에 찌든 때를 깔끔하게 맨 처음에 애벌 빨래 한 다음에 이제 세탁기에다가 돌릴 거예요. 아 이거를 세탁기에 된다고요? 네, 패딩 안에 보면 이렇게 세탁에 관한 이렇게 정보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손세탁 아니면 이제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그런 패딩이 있어요. 자, 이럴 때에는 집에서 그냥 따뜻한 물에다가 간편하게 손세탁 아니면 물세탁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패딩 셀프 세탁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주방 세제와 물만 있으면 되는데요. 소주잔으로 3컵 분량의 물에 주방 세제는 소주잔 반컵만 짜주세요. 이제 잘 섞어서 청소용 칫솔에 묻히고 오염된 부분에 문질러줍니다. 아 저는 별스러운 게 들어가야 될 줄 알았어요. 주방 세제밖에 안 들어갔는데. 네. 패딩의 지퍼와 단추는 모두 잠그고 뒤집어서 착착 접은 뒤 세탁망에 나온 후 세탁기에 넣어줍니다. 이때 세제는 꼭 중성 세제를 사용하세요. 네, 지금 패딩에 이런 찌든 때 부분은 애벌 빨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넣으셨는데 물을 찬물을 넣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30도 좀 따뜻한 물 사용하셔야 되고요. 중성 세제로 이제 무슨 울코스 이런 좀 섬세한 그런 코스로 이용해 가지고 세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탁 후엔 수평으로 편 건조대에 눕혀서 말려주세요. 어느 정도 말랐을 때 페트병이나 막대기를 이용해 골고루 두드려주면 패딩이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어때요? 깨끗해졌죠? 비가 나왔네요. 네. 저만 그런 건가요? 그냥 못 모르고 빨았다가 네. 제가 입는 옷이 아이옷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니트 잘못 빨면 확 줄어들죠. 네. 네, 이 니트 줄어들지 않게 세탁하는 방법 바로 린스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대야에 물을 담아야 하는데요. 이때 찬물이 아니라 반드시 따뜻한 물을 담아주세요.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네네. 뜨겁지 않은 따끈하다 네, 정도? 30도 정도 되는 물에 이 니트가 잠길 정도 물 양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넣지 마시고요. 여기다 제가 뭐 넣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린스. 네, 린스 소주 컵으로 했을 때 한 반컵 정도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린스를 넣고 따뜻한 물에 골고루 풀어주세요. 네, 지금 린스 풀어줬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니트 담궈줄게요. 자, 이렇게 푹 잠기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기 다루듯이 니트 조물조물 이렇게 빨아줄 거예요. 이제 세탁기에 넣고 헹굼과 탈수만 해주면 되는데요. 시간과 강도는 최소한으로 설정합니다. 건조대에 넣을 때는 눕혀서 특히 소매가 늘어지지 않게 위로 올려서 널어주세요. 네, 겨울에 패딩 말고 이런 모지 코트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이거 겨울 지나갈 때까지 잘 안 빨아요. 맞아. 네, 그럼 뭐 음식 냄새도 나고 그런데 우리 모지 코트도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법이요? 네.
먼저 물은 소주잔으로 5컵 분량을 넣어주시고 린스는 가볍게 한 번만 짜주세요. 잘 녹여서 섞은 뒤 깔때기를 이용해 스프레이 용기에 넣어주면 준비 끝. 코트를 옷걸이에 걸고 물방울이 맺히지 않게 골고루 뿌려줍니다. 부드러운 옷솔이나 촬영용 먼지 브러쉬로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가볍게 입는 옷 말고요. 좀 고가의 뭐 캐시미어 소재의 옷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손길, 우리 세탁 전문점 있죠. 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몇 푼 아끼려고 하다가 크게 다 망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 오늘 요것만 배워도 오늘 똑주부가 얼마나 아낀 거예요? 그러게요. 조금만 신경 쓰면 오랫동안 새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겨울옷. 이왕이면 알뜰하게 쇼핑하고 관리해보세요. 특히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이 시기. 집에서 간단하게 우리 가족 건강도 지켜보자고요. 다 같이 먹어 헤이 랄랄랄랄라. 숲속 깊은 곳, 여기 의문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심신을 수련하는 산사나이.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뭘 하고 계신 건가요? 아유, 공기 맑은 데서 림프절 독소 빼는 운동 좀 하고 있었어요. 아유 좋다. 저 몰라요? 나 몰라? 좌연인이야. 건강한 몸과 마음은 음식에서 옵니다. 영양과 맛을 사로잡은 채식, 나는 좌연인이다. 채식주의자들의 선택지를 넓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채식 특집 먹방 좌선생이 채식 좌선생으로 변했어요. 이런 비주얼의 뷔페는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을 좀 모실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또 아름다우신 사장님. 보니까 음식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뭐 이곳은 또 어떤 음식을 하는 곳일까요? 제주도에서 나는 재료들로 매일의 메뉴가 예약 손님들의 특이사항이 반영된 메뉴로 준비되고요. 건강 음식을 하다 보니까 채식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암 환자 손님들도 많이 오세요. 매일의 메뉴가 바뀌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면 메뉴를 설명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이쁜 용기에다가 음식 잔뜩 떠서 많이 한번 먹어볼게요. 야무지게 그냥. 뷔페 음식 담으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뿌이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뷔페에 왔습니다. 뷔페. 와, 고기도 있고 전도 있고 잡채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사장님께서 이 최대한 여기 지역 제주 지역 내에 이 로컬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리고 궁금했던 거 고기 콩고기. 고개는 그냥 소고기처럼 생겼습니다. 예끼 이놈, 너는 어떤 녀석이냐? 일반 어묵을 이게 그 강정처럼 달달하게 쫄깃쫄깃하게 잘 볶아낸 그런 듯한 느낌의 질감도 나고요. 그냥 딱 먹으면 아 고기구나 해서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채식이 어쩜 이리 맛있죠? 배 터지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진짜 좌연인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요 바로 옆에가 다 곶자왈 지대거든요. 곶자왈 그냥 한복판에서 옆에 노루와 함께 밥 먹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아닌가? 킁킁, 어디서 꽃향기 나지 않으세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춥지도 않고 또 왔네. 각설이가 살찌고 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 살찐 각설이. 글은 너무 예쁘잖아요. 와 이거 좀 얻어가고 싶다. 이거 와 딱 내 품인데? 와우 그립감 너무 좋아. 우와 이게 꽃밥인데 꽃 밑에 고추장이 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밥 자체도 이 꽃을 넣어서 밥을 했기 때문에 약간 푸르스무름한 이 밥이 됐습니다. 보기 좋은 꽃이 먹기도 좋다. 콧노래가 슬슬 나오고 슴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이게 비빔밥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계속 손을 이렇게 비벼줘야 돼. 채소들도 약간 계속 숨죽으라고 이렇게 비벼주면서 꼭꼭하게. 어떤 맛이냐고요?
몸으로 대답할게요. 넉다운 되는 맛. 몇 년간 먹었던 비빔밥 중에 1등이다 이거. 와하. 아유 방송이고 뭐고 그냥 먹는다 저는.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의 한 줄. 내 안에 제주 자연이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채식 퍼레이드. 아니 이게 다 비건식이라고요? 나는 좌연인이다. 먹방 좌선생이 다시 한림으로 왔습니다. 저 한림 사람인 거 아시죠? 여기 지나가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곳이에요. 그냥 일반 카페인가? 뭐 식당?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음식 자체가 보세요. 뭔가 굉장히 푸짐하고 굉장히 프레시합니다. 그냥 산뜻해요 그냥. 한계를 뛰어넘는 비건식을 맛볼 수 있는 곳.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100% 식물성으로 만듭니다. 베일을 한번 벗겨봐야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죠. 함박새 우아하게 한번 썰어볼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 조각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파동을. 와, 치즈 뭐야? 이거 그냥 치즈인데? 우리 다 속았어요. 이 치즈는 코코넛 오일로 만든 거라고요. 똑같은 치즈 맛이 나요 지금. 굉장히 고소하고 어떤 재료든 그 위에다가 이 치즈 하나 탁 올려주면 그냥 맛이 그냥 뻥 튀기가 되잖아. 그냥 그 맛이 그냥 그대로 나. 그리고 이 함박스테이. 아니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고기인데? 씹는데 그 기름 육즙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고기 아니야. 다 먹을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 비건이다. 이건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아이러니하네. 자, 그러면 제대로 먹어주는 수밖에. 신성한 손놀림으로 의식 치르고 다 들어와. 비건식 라운드 1. 자연인데 불고기 버거. 와, 묵직해. 푸짐함에 무릎을 꿇을 거라 생각하셨다면 오산. 난 널 한 입에 먹을 수 있다고. 그런데 너 뭐야? 햄버거야. 살짝 쫄깃쫄깃한 그 콩고기 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그냥 불고기를 안에다 넣은 것 같아. 신기하네. 비건식 라운드 2. 이거는 고기 맛이 아예 안 난대요. 그래서 고기 맛을 싫어하는 분들이 찾고 건강하게 수제버거를 즐기는 방법. 쓰든 맛있는 비건 버거를 찾아라. 그리고 한 입에 넣어라. 우리 사장님은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고기 향이 안 나서 싫어할 수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고기는 오히려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는 향신료 향이 나. 저는 수제 햄버거에서 뭔가 인도 쪽 향이 나고 파키스탄 저쪽 향이 나는 건 처음 먹어봐. 라마스테 그 향이 막 나. 굉장히 독특하네. 너무 좋다. 비건 음식이 맛있는 나 비건일까요? 맛과 건강, 여기에 제주의 옛 멋까지 담은 정갈한 한상 대령이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세요. 저는 성당 다니는 사람인데 뭔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뭔가 사찰에서 뭔가 음식을 탁 받아놓은 사찰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고 들어온 입구부터 여기가 식당이 맞나? 전통 찻집이야? 그런 곳이에요. 도심 속에서 즐기는 힐링 밥상. 여기선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메밀 칼국수로 시작해 볼까요? 음식이 됐어. 메밀과 함께 무가 이렇게 채 썰어져 있어요. 무와 이런 메밀을 같이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궁합이 맞고 굉장히 몸도 따뜻하게 해준다. 삼삼하면서도 고소한 이 맛. 100그릇 먹겠네요. 난 이런 담백하고 깔끔하고 호로록 이런 느낌 너무 좋아.
오늘부로 제 수명이 늘어나겠어요. 찰기가 엄청난 찰밥에 은행, 대추, 잣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질감은 우리가 그 흔히 먹던 그 약밥, 그리고 이런 겉절이, 도토리묵 겉절이 이렇게 하나 탁 해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깔끔해. 낚시하러 가거나 여기 한라산 같은데 이렇게 등반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하나 딱 들고 그 산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 이 연잎을 버려도 자연 훼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천연 포장전에 와 도시락 추천 연잎 포장 안 되나? 연극이 왔다 밥도 왔다 내가 다 먹어버렸다. 제주 도심에서 만날 수 있는 사찰 음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맛과 건강을 사로잡은 채식.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좌선생 채식만 먹는 날. 모두가 맛있게 잘 먹는 그날까지 피스.